목요일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카도나 교육부 장관에게 학비 대출자 1인당 최대 $50,000의 학비 대출금을 면제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선거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금 $10,000에 대한 면제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발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학생들을 포함한 지지자들의 압박으로 1인당 $50,000의 학자금 대출금 면제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빚 탕감안에 대해 의회를 우회하는 방안을 꺼려했지만 지난달 백악관 대변인 젠 샤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법안 통과 없이 학자금 채무를 취소할 수 있게 되면 차용인은 하룻밤 사이 잔액이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합니다. 미국에는 4,4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있으며 미결제 금액은 2022년까지 $2조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지불 중지는 올 9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사기꾼들이 개인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알렸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짜 설문조사를 전달하고 설문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거짓 무료 상품을 홍보해 배송비만 부담하면 된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합니다. 사기꾼이 정보를 훔쳐 신용카드 사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FDA에서 승인한 백신 제조업체 어느 한 곳도 백신 접종 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사기 메시지와 이메일은 iprcenter.gov 또는 covid19fraud@dhs.gov에서 정부의 지적재산권 조정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여성 4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미온적인 태도로 각종 시위와 희생자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수혁 주미대사와 한국 외교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정치인들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비롯 미주 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스탑 아시안 헤이트 운동과 시위 지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난을 명키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5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한인 희생자 장례식에는 워싱턴 총영사가 참석했지만 이 대사는 조화만 전달했습니다. 또한 희생자의 장례식이 치러졌던 아틀란타 지역의 총영사관도 김영준 총영사는 참석하지 않았고 일반 영사만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이 목숨을 잃고 증오범죄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 사안이어서 애틀랜타 총영사가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해졌고 또한 김 영사는 최근 다른 한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IRS는 실업수당 면세 해당 금액인 개인당 $1,200에 대한 면세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세금을 미리 보고한 납세자들에게 5월부터 이에 대한 환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은 2020년에 받은 실업수당 1인당 $1,200에 대한 연방세를 면제했습니다. 소득이 $150,000가 넘는 가정은 면세 대상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3월 11일 $1조 9천억 의 부양안을 실행시켰으며 여기에 실업수당 면세 혜택이 포함됐습니다. IRS는 이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위해 수정된 신고서는 필요 없으며 자동으로 수정 환급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에 약 4천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14,00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재개방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개방에 진입할 예정이었지만 각종 지표 상승으로 인해 주정부는 개방 단계로 이동하지 못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29일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중 69%가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최종 단계에 가기 위한 70% 접종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번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29일 보건당국은 24시간 동안 4만 9천 건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1,352명이 코로나로 입원했으며 280명이 집중치료 병상에 있고 128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는 4월 12일부터 16세 이상 시카고를 제외한 전 일리노이 주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적격성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일 백신 접종 대상 전면 개방을 언급한 뒤 며칠 만에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2월 25일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백신 대상을 확대했고 현재 1C 단계의 백신 접종 상태로
2차 필수 업종 관계자의 백신 접종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시카고는 3월 29일부터 1C 단계로 확대되었으며 이번 4월 10일 전면 확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 제시 화이트 주 총무처 장관은 지난달 26일 운전면허증과 ID카드가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을 8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75% 이상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이는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온라인을 통해 급한 서류 작업을 끝낼 수 있다며 온라인 사이트인 cyberdriveillinois.com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라이센스 플레이트 스티커 구입과 운전면허증, ID카드 갱신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 플레이트 스티커 갱신을 위해서는 등록 아이디와 핀 넘버가 필요하며 이는 등록 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한 경우는 운전자의 라이센스가 만료되기 최소 90일 전에 우편으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단 상업용 운전자 라이센스인 CDL과 CDL 러너의 퍼밋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1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122만 6,835명, 신규 확진 5만 9,941명, 누적 사망 56만 6,001명, 신규 사망 672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374만 611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24만 8,111명, 신규 확진 3,526명, 누적 사망 2만 1,326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5명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서 31일까지 7일간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3.5%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